최적의 포트폴리오 요즘 역시 잘 나옵니다. 그런데 최적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잘 나온 게 여기 접점이라는 거. 여러분 책은 좀 복사가 잘못돼가지고 좀 꼬여 있어요. 94쪽 가는 거죠. 94쪽에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이라고 나오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 구성과 효율적 전선의 접점인데 그 확인이라고 나오죠. 확인이라고 나온 게 밑으로 약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확인 교차점 X.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인데 이거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곳. 접하는 곳 또는 접점 이렇게 말한다고. 접점. 교차점 그러면 틀리면 작년에도 이건 나오고 그냥 왜 그러는가. 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점인가 이런 거 안 내. 안 내고 그냥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접점입니까? 네. 그러면 돼요. 교차점입니까? 그러면 X. 만나는 점이라고 하면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이다. 이렇게 나오면 뭘까 있을까? X예요. 만나는 점이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접점이 나죠. 접점. 접하는 거. 요것만 하시면 돼요. 왜 그런 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책은 96쪽을 가면 이상하게 막 그림이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 시험에서 숫자잖아요. 그러면 96쪽에 상단에 최적의 포트폴리오 나왔죠? 그럼 접점이다, 교차점이다? 접점. 접점, 교차점 나오면 교차점 분의 X. 무조건 접점. 교차점이 나올 거라 만나는 점이 나오면 뭘까 있을까? X.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의 접점이다. 교차점도 X고 만나는 점도 X다. 그럼 여기서 우리 시험은 이 효율적 전선이 무슨 말인가를 매우 잘 내요. 효율적 전선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효율적 전선을 할 거예요. 여기 효율적 전선 두 가지 알아요. 효율적 전선의 개념하고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데 왜 우상향하는가? 그 두 가지.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다. 어디요? 접점. 최적의 포트폴리오 뭐라고요? 접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접점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만나는 점, 교차점, 틀림만. 그럼 지금부터 효율적 전선, 효율적 투자선, 효율적 프론트가 다 똑같구만. 이거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자,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그림을 좀 이따 이제 그릴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게요. 여기 지금 뭐 하는가 봐봐요. 타이틀 말하죠. 타이틀. 제목을 말하고, A하고 B가 있는데, A의 기대수이라고, B의 기대수이라고, A의 표준 편차하고, B의 표준 편차가 나와요. 타이틀 한번 말해보세요. A의 기대수인, B의 기대수인 나올 건데, A의 위험이 2%, B도 위험이 2%, A의 기대수인 5%, B는 3%. 그럼 여러분 A하고 B 중에서 뭘 선택할래요? A를 선택해요. A. 됐죠? 그럼 이번에는 이걸요. A하고 B가 있는데 A의 기대수는 5, B도 5입니다. 근데 A의 위험은 2고 B는 4입니다. 그럼 A를 선택할래요? B를 선택할래요? A를 선택한다고? 이 두 번째는 수익이 똑같아요.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해야 돼요. 지금 요 1번하고 2번 이렇게 번호 붙이고 1번하고 2번 저하고 1번하고 뭐 한 겁니까? 요거 타이틀 뭐 한 거예요? 동그라미 한 겁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지금 A를 선택한 거잖아요. A를. 이걸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인데 그럼 1번은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위험이 똑같다면 수익이 높은 거 선택했다. 2번은 수익이 똑같다. 위험이 낮은 거 선택했다. 맞죠? 요거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그래요. 이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효율적 전선이 그림이 나와요. 효율적 전선 그림.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이 뭐냐? 효율적 보면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선택된 조합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평균 분산 결정법을 지금 공부했고 이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효율적 전선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효율적 전선을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야. 그럼 효율적 전선을 제가 그림을 그릴 건데 효율적 전선은 결국 무슨 그림을 그린다는 소리야?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선택해 보겠다 이 소리가 된다고. 의미 됐습니까? 인상 안 좋아지네요. 많이 안 좋아집니다. 공부 때문에 인상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무슨 문자 왔습니까? 돈을 누가 많이 주라고 합니까? 그래서 안 좋아지나요?
자, 여기는 이제 기대 수익입니다. 0, 표준 편차입니다. 위험이 1%입니다. 그럼 이 나이는 위험이 전부 다 1%예요. 이걸 동일한 위험이라고 해요. 그럼 위험이 1이면 위험이 매우 낮죠. 그럼 위험을 1밖에 부담하지 않으면 수익이 높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수익이 안 높다고. 그럼 위험이 1일 때 수익이 2%가 있고 수익이 3%가 있어요. 그럼 수익이 2%인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여기 B입니다. 수익이 3%인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여기 이제 A야. A. 그럼 여러분은 A하고 B 중에서 뭘 선택할래요? A. 왜? A하고 B는 위험이 똑같아요. 위험이 똑같은 수익이 높은 거 선택해야 되죠. 그럼 여기 수익이 4%가 있어요. 그럼 수익이 4% 여기에 C가 있다 이거야, C. 그럼 A, B, C는 뭐가 똑같냐면 위험이 똑같아요. 위험이. 그럼 위험이 1% 똑같아. 그 중에서 C가 수익이 가장 높아. 그럼 C를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C는 존재하지 않아. 왜? 위험이 1이면 수익이 4까지 안 간다는 소리야. 위험이 1일 때 수익이 가장 높은 게 3이란 소리야. 그게 A란 소리야. 그럼 위험이 1에서는 무조건 A를 선택한다고. 자, 이제 제가 수익을 4로 높이고 싶어요. 그럼 수익을 4가 되려면 위험 1 갖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위험을 2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 나인이 2%라는 위험이에요. 그럼 여기에 D라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럼 A하고 D는 뭐가 똑같아요? 수익이 똑같잖아요. 수익이 이렇게. 그러면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그럼 A를 선택하는 거지. 그럼 A가 B를 지배하고 A가 D를 지배해. 그럼 A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B를 지배하고 A를 선택했다는 소리야. A하고 D도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A를 선택했다는 소리야.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C가 있어, C가. 그럼 C하고 D는 위험이 똑같아요. 위험이 똑같을 때 수익이 높은 게 어딥니까? C. 그럼 C를 선택하는 거야, C를 선택. 그러면 여기에요. 이 나인이 3% 위험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F가 있어요. 그럼 C하고 F 볼래요? C하고 F는 CF네. C하고 F는 수익이 똑같아. 수익이 똑같은 위험이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C를 선택합니다. 그럼 C가 F를 지배해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C를 선택했다는 소리야. 이제 2% 위험에서는 수익이 가장 높은 게 C. 내가 수익을 5로 높이고 싶어. 5로. 그럼 수익을 5로 높이려면 2% 위험에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위험을 3을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이 3일 때 여기에 이제 하나 찍혀. 이게 여기에 2가 찍혀. 2가. 그러면 E하고 F는 위험이 똑같아. 위험이 똑같을 때 E가 수익이 높아. 그럼 E를 선택하지. 그럼 A를 볼래요? A는 1% 위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거. C는 2% 위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거. E는 3% 위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거. 그러면 A, C, E는 각각의 위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위험이 1.5면 여기 하나 찍힌다. 위험이 2.5면 여기 하나 찍히고. 그러니까 이 점들 다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조금 그림이 애매한데 이렇게. 그럼 A, C, E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해요. 효율적 전선. 그럼 효율적 전선은 똑같은 위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거.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거. 수익이 똑같을 때 위험이 가장 낮은 것들을 연결했다는 소리야. 이걸 효율적 전선이라고 해요. 그럼 효율적 전선은 뭔데요? 효율적 투자선은 뭔데요? 효율적 프론티어는 뭔데요? 개념이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가장 높은 거 선택했습니다. 그게 1번이잖아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획득했습니다. 그 점을 선택했습니다. 그 점을 선택해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2번은 이렇게 하잖아요. 2번은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가장 낮은 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율에 의해서 동일한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A하고 D가 있는데 그 중에서 A가 위험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낮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말합니다. 예? 그럼 결국은 1번하고 2번은 뭡니까? 1번은 위험이 똑같은 수익이 가장 높은 걸 선택했습니다. 2번은
수익이 똑같은 위험이 가장 낮은 걸 선택했습니다. 그럼 1번, 2번 묻고 뭐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선택된 것들을 연결했습니다. 이게 효율적 전선입니다. 그럼 효율적 전선 3번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선택된 조합들을 연결한 곡선입니다. 즉 평균 분산 지배율을 충족시키는 자산들을 연결한 곡선입니다. 이게 효율적 전선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효율적 전선이 무슨 모습입니까? 우상향. 여기서 이제 왜 우상향하냐고 물어봐. 왜 그럽니까? 그런다고. 왜 우상향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효율적 전선의 개념은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선택된 것을 연결했습니다. 요거하고 두 번째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 우상향합니까? 그래. 왜 우상향합니까? 그 우상향하는 이유는 세상에 공짜 없는 거예요. 우상향 이유는 이게 우상향하는 거예요. 여기 칠판 봐봐요. 자, A에 있었습니다. A. A인데 근데 A는 수익이 3이고 위험이 1이에요. 그럼 내가 수익을 4로 높이고 싶어요. 그 수익을 높이고 싶으면 1% 위험에서는 수익이 4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 위험에 수익이 하나 높은 게 3이라고. 그럼 수익을 4로 높이려면 위험을 2로 가야 돼. 수익이 4가 되려면 위험이 2가 가서 C로 가야 돼. C. 그럼 A에서 C로 가려면 수익을 높이려면 위험을 더 부담해야 돼. 그러면 효율적 전선이 2로 올라가는 것은 수익을 높이려면 위험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수익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것 때문에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한다고. 그럼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는 효율적 전선을 우상향하게 만든다. OX, O. 자, 그럼 이제 2번이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인데 이제 1번처럼 할 수 있죠.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 수익을 높이려면 추가적으로 위험도 부담해야 된다. 결국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 비례관계.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는 효율적 전선을 어떻게 만든다? 우상향. 3번하고 4번은 보지 말 것. 자, 그럼 효율적 전선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무차별 곡선에 나와요. 25쪽. 무차별 곡선은 거기 보면 설명이 나왔어. 뭐 동그라미 일곱부터 복잡한데 무차별 곡선은 뭐만 기억하시냐면 거기 그림 밑에 동그라미 3번 나오죠.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위험 협병 투자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은 뭐다? 급경사. 그리고 그 박스에 기업 위험 혐오도가 큰 투자자 이게 보수적이야. 이런 투자자 위험 혐오도가 크다 보수적이다. 이런 투자자 무차별 곡선 급경사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자, 그것을 제가 설명할 건데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지 마. 이해 안 되면 이해하지 말고 요거 스스로 외우지도 말아요. 외우지 말고 제가 시험 볼 때까지 20번 나가 20번. 제 입을 통해서 최소 20번. 제가 가끔씩 물어본다고. 위험 회피성이 강할수록 무차별 곡선은 무슨 형태입니까? 급경사. 급경사.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이해 안 되면 이해하지 말고 그 위에 그림을 보면 그러면 보수적 투자자, 소극적 투자자 무차별 곡선 나오고 공격 투자자 무차별 곡선 나와요. 그럼 소극적 투자자가 보수적 투자자인데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무차별 곡선이 기울기가 더 급경사입니까? 보수죠. 그죠? 어떤 게 또 급경사인지 모르겠어요? 보수죠. 이 급경사냐. 선생님, 우리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제 그게 무슨 말인 건지 설명해 볼게요. 설명해서 이해 안 되면 하지 말라고. 이해하지 말고, 위험 회피성이 강할수록, 보수적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야? 급경사. 급경사. 그럼 시험은 급경사로 나오면 옳은 말이고, 완만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요거 낼 때, 보수적 투자자를 낼 거라고. 공격적을 낸 게 아니라 보수적. 그 보수적 투자자는 무차별 곡선은 뭐다? 급경사. 그러면 돼. 완만 그러면 거의 틀린 말 합니다. 급경사. 자, 설명할 건데, 설명 이해가 안 될까요? 이해 안 되면 이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또 기억력이 뛰어나잖아. 암기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굳이 이해할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기대수입니다.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가 위험인가요? 위험이죠? 위험이 0입니다. 그럼 내가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요.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을까 없을까?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서 다행이야.
이제 내일 가는 학원은, 내일 가는 학원은 이 내용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아주 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큰 목소리요.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아주 크게 강의 떠나가게끔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아주 크게 대답했어.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죠? 그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있어요. 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오늘 뭐라고 배웠어요? 무위험률, 은행 이자율. 그럼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을 때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을 때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있다. 그게 무위험 은행 이자율이다. 그럼 위험이 0입니다. 수익이 2%라고 해봐요. 요 수익이 2%. 여기에 무위험이라는 소리야. 은행 이자율 국공채 수익률이 2%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투자자인데 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때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은 2%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위험을 제가 1을 부담해요. 저는 위험 회피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보수적이라고. 위험 회피적인 사람은 똑같은 위험에서 요거 처음 한 게 아니라 아까 했어요. 요구순 할 때 위험 회피성이 강할수록 수익을 많이 요구한다, 조금 요구한다? 많이 요구한다. 그러면 위험을 1을 부담하면 이렇게 위험이 0에다가 1을 부담하면 수익이 높아질까 떨어질까? 높아져야 돼. 그럼 수익이 3으로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수익이 5로 높아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위험에 대해서 똑같은 위험을 1% 부담할 때 저같이 위험 회피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은 나 위험 1 부담했으니까 수익을 5를 주세요. 2에서 3 올려서 5를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위험 1 부담해서 수익도 뭐 1만 주면 돼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저 같은 사람은 2%인데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을 때 수익이 2%인데 위험을 1 부담하면 수익을 5를 요구한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곡선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나 위험 1 부담했으니까 수익도 1만 주면 돼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더 극경사입니까? 1번. 그럼 1번을 봐봐요.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위험 1%에 대해서 요 1번은 수익이 2에서 5로 3이 올라가요. 근데 2번은 수익이 1만 올라가요. 그럼 똑같은 위험에 대해서 요 1번이 수익을 많이 요구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위험 혐오적으로 한다고. 위험 혐오적 보수적으로 한다고. 그럼 보수적일수록, 위험 혐오적일수록 곡선의 기울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 급경사. 됐어. 그것만. 선생님 이해 안 된다.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보수적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 급경사. 그렇게 된다고. 자, 95쪽 볼까요? 95쪽에 기출지문. 이렇게 한 2번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의 관계를 나타내는 투자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급경사. 급경사로 나오면 옳은 말, 완만하다 나오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틀린 말.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